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내분비내과를 맡고 있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25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단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날 저녁에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혈당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이 잠에서 깬 뒤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밥 한 공기나 커피 한 잔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혈당을 낮추고 A1C를 개선하며 매일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5가지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이며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화면을 넘기죠. 하지만 이렇게 작고 별것 아닌 행동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아침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현석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슐린도 깨워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심장 근육, 신경계가 여전히 휴식 모드에 머무릅니다. 몸은 아직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지 못한 상태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그 때문에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달리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40, 50걸음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펴거나 복도 끝까지 걸어도 좋습니다. 베란다가 있다면 잠시 나가서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햇살이 눈에 닿게 해보세요. 움직이는 순간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며 밤새 잠들어 있던 인슐린이 깨어나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 박사는 부산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늘 140mg DL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지만 매일 아침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인 지 3주 만에 125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잡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인 것뿐이었죠.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몸은 단지 이제 하루가 시작됐어 움직이자라는 신호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아침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몸을 부드럽게 깨운 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몸에 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역시 7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지만 간과 신장은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씁니다. 김현석 박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임이 시작 버튼이라면 물은 몸의 엔진에 넣는 첫 번째 연료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 몸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건 순수한 물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날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움직인 뒤 따뜻한 물 한 컵, 약 250,300ml를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혈관을 넓혀주며 내장 기관을 깨워줍니다. 원하신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배 몇 조각을 넣어 상큼한 맛과 자연스러운 해독 효과를 더해도 좋습니다. 속이 강한 분이라면 가끔 천연 사과 식초 한 작은 술을 넣을 수도 있지만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 박사는 또 강조합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 후에 차가운 음료를 즐기지만 막 잠에서 깬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신경계가 놀라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이건 특히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김 박사의 여러 환자들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지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갈증이 덜하며 혈당이 한결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한 잔의 물이 사실은 간 신장, 그리고 췌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러니 몸을 깨우기 위해 몇 걸음 걸은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자신에게 보답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몸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인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자.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운 다음 아침 루틴의 세 번째 단계는 올바른 방식으로 몸에 연료를 채워주는 것, 즉 아침 식사입니다. 김현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막 시동이 걸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연료를 넣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엔진이 불안정하게 돌아갑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간이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된 포도당을 더 많이 방출하고 그 결과 첫 끼를 먹기도 전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분은 적고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 한 작은 그릇, 삶은 달걀이나 찐 달걀 한 개,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나 찐 브로콜리 한 접시가 좋습니다. 여기에 저염김치 조금이나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없거나 간단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무가당 요거트에 호두나 아몬드 몇 알 혹은 아보카도 한 조각을 곁들이세요. 이 조합은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피로감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김 박사는 대구의 강씨 환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매일 식빵과 커피 우유로 아침을 때웠지만 현미밥과 삶은 달걀로 바꾼 지 4주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하얀 탄수화물은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늘리세요.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건강한 지방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를지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쳤다면 이제 네 번째 아침 습관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호르몬과 혈당 균형을 지키는데 핵심이 되는 자연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김현석 박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앉거나 TV를 켜지 마세요. 대신 아침 햇살을 몸으로 느끼세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약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비타민입니다. 김 박사는 설명합니다. 아침 햇빛은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 순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감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을 높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햇빛을 몸의 오프닝 음악에 비유합니다. 이 음악이 들리면 심장간 췌장 같은 장기들이 조화를 이루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 식사 후 창문을 열고 베란다나 마당으로 나가 10분 동안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숨을 고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만에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아침 혈당도 안정되는 걸 느낍니다. 날씨가 춥거나 햇빛이 약한 곳에 산다면 김 박사는
만 럭스 게츠. 럭스 밝기의 데이라이트 램프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빛은 자연 햇살과 비슷해 겨울철 한국 가정에서도 자주 쓰이며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밤의 숙면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한강가의 미풍이 살짝 불어오고 첫 햇살이 얼굴에 닿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몸은 하루 전체 호르몬 밸런스를 리셋 합니다. 아침 햇빛 뿐이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햇살이 마음과 호르몬을 부드럽게 깨웠다면 마지막 5번째 습관 깊은 호흡과 스트레스 조절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건 자주 잊히지만 사실 하루 혈당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열쇠입니다. 몸이 아침 햇살을 충분히 흡수했다면 김현석 박사가 추천하는 다음 황금 습관은 바로 깊은 호흡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다면 혈당은 결국 오르게 됩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중에서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게 포도당을 더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호흡대법을 가르칩니다.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멈췄다가 5초 동안 내쉬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5회 반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은 복잡한 명상이나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거나 차가 끓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단 5분만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김 박사는 자주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뉴스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세요. 그럴 때 그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눈치채지 못한 숨은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잠에서 깬 후 최소 15분 동안은 휴대폰 뉴스 SNS를 멀리하세요. 그 시간은 뇌가 밤새 긴 휴식을 마친 뒤 다시 차분히 깨어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는 70세 이씨 환자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늘 불안이 심했던 그녀는 매일 아침 5분간 깊은 호흡을 한 지 3주 만에 잠이 훨씬 깊어졌고 공복 혈당이 약 12mg DL 낮아졌습니다. 김 박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당도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마음에 평화를 주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압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6번째 습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법. 즉, 질병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주도하는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김현석 박사가 늘 강조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혈당 측정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몸과 나 사이의 조용한 대화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곤하거나 어지러울 때만 혈당을 재곤 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예방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주 3, 4회 아침 식사 전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날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기록하세요.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는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 등 말이죠.
몇 주만 지속해도 자신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걸은 날, 깊은 호흡을 한 날엔 혈당이 낮고 아침을 거르거나 불안했던 날엔 혈당이 오르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를 권장합니다. 팔에 부착하는 작은 센서로 하루 24시간 혈당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죠. 하지만 김 박사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매일 내 몸을 관찰하는 습관 자체입니다. 그는 부산의 한모 씨 73세 사례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혈당이 높게 나올까봐 측정하기가 두려웠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조언대로 일주일에 3번씩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2달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아침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패턴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녁 시간을 조정한 것만으로 혈당이 안정되었고 약을 늘리지 않아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숫자는 높은 혈당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혈당을 재는 일은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습관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강한 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순환의 원리를 김 박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혈당 관리를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김현석 박사가 말하는 놀라운 현상, 바로 건강한 아침의 순환 고리 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균형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습관도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조금 묽어져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간과 췌장도 더 원활히 작동합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당 흡수를 늦추고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아침 햇빛과 깊은 호흡은 코르티솔을 조절해 눈에 보이지 않게 혈당을 높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을 기록하며 관찰하는 습관은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의 고리가 되어 서로를 강화합니다. 매일 반복하면 이런 긍정적인 순환이 생깁니다. 잘 자면 아침에 더 힘이 나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식사가 균형을 이루고 혈당이 안정되고 다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지면 약으로도 얻기 힘든 장기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김 박사에게는 많은 어르신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걷기와 물 마시기 2가지만 실천했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광주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젠 혈당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측정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어요. 김 박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몸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매일 몇 걸음 걷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대로 된 아침을 먹고 깊게 숨 쉬는 이 단순한 꾸준함이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다시 건강의 균형과 자신감을 되찾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박사는 이 습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한 어르신의 진짜 이야기, 오랜 피로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감동적인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현석 박사가 들려줄 이 이야기는 바로 건강한 아침의 순환, 고리 만드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인공은 부산 항구 근처에 사는 72세 최영호 씨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GA2형 당뇨병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먹었지만 늘 피곤했고 잠도 깊지 않았으며 아침 혈당은 항상 106.6을 DL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라며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처음 찾아왔을 때 김 박사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번엔 조금 다른 걸 해봅시다. 약이 아니라 5가지 아침 습관입니다. 8주 동안 꾸준히 해보고 결과를 함께 보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적어도 해롭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동네를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따뜻한 물 한 잔에 배조각 몇 개를 넣어 마시고 현미밥과 삶은 달걀로 아침 식사를 추가했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혈당을 재기 전 베란다에 나가 5분 동안 깊게 호흡하며 아침 햇살을 쬐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혈당을 기록했고 비교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공복 혈당이 서서히 135mg까지 DL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주가 되었을 때 그의 물 당화 혈색소 A1C는 7.8에서 6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란 건 의사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가장 기뻐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기분이에요. 그는 잠자리에 더 일찍 들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내가 직접 다스릴 수 있다. 김 박사는 말합니다. 인체는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 기울여주고 올바르게 돌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72세의 최영호 씨도 단 5가지 작은 습관으로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최영호 씨의 이야기는 김현석 박사가 만나온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믿던 사람들이 단 몇 가지 작은 아침 습관을 바꾸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 가벼운 움직임,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자연 햇빛, 깊은 호흡, 그리고 자기 관찰. 이것들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진짜 열쇠입니다. 김현석 박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몸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바로잡히지 않은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진실을 내일 아침부터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이 건강한 습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애안씨를 낮춰주는 한국식 아침 7가지 편에서 만나요.